예, 국무위원인 추상목 장관께 차분히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행위에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그리고 여기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내란 행위는 무조건 막아야 됩니다. 대통령도 내란 행위면 현행범을 처벌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이 내란 행위를 대통령이 할 경우에 대한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모의 가담했다면 누구든지 처벌 대상입니다. 두 번째, 내란 행위를 막 실행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 위헌성, 위법성을 인지했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는 유효 기준이 이제는 국민들에게, 공무원들에게 인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법무부 유효 감찰관이 10시 40분에 방송을 보고 그리고 집을 나와서 법무부를 갔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과정 속에서 이 포고령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사표냈습니다. 바로 문제 제기했고 차관한테 문제 제기했고 그 회의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법무부 방첩대 법무실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첩대 그 처장이 여러 가지 선관위에 관련된 불법적인 수사나 강제 조치를 요구를 했는데 안 하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 예를 좀 듭니다. 제가 좀 뒤져보니까 7급 공무원 시험에 국가긴급법, 긴급권의 발동의 요건 절차에 대해서 다 시험을 봅니다. 대한민국이 7급 공무원 이상 된 분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즉 계엄의 요건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태가 실체적 정당성이 있냐 절차적 정당성이 있냐, 없다. 총리도 답변을 했지만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을 그렇게 해서 무력을 동원했으면 내란죄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포고령 자체에서 국회를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위헌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위법 부당한 또는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사실상 태업을 한 군인이나 경찰들, 그리고 헌법 질서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어떤 징계나 불이익이 없어야 된다. 국회에서 또는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 그 국회의원 집회 방해하는 정치인 누구든지 간에 이게 내란 임무 주요 종사자 책임 지금 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 국회 해제 요구 의결 요건입니다. 이 시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시점은 전까지는 상황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인식에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다 아는 겁니다. 그 이후에 가담했던 사람이면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각 부처에서 법무부에서 무슨 회의하고 했던 내용들이 그게 부하 수행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했듯이 기재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으면 기재부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제 국회에 진입한 군인과 경찰 상당수가 본인 뜻과 상관없이 1,500명 이상의 군인들, 그 수백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지휘했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무위원들이 그 국가적 상황 속에서의 그 사람들의 번뇌와 고민, 그 인간적 갈등들 같이 지금 책임지고 지금 판단하는 시기입니다. 정리해야 될 시기인 거죠. 그 과정에서 뭔가 제대로 그 경찰이나 왔던 사람들이 더 이상의 이상한 행동을 하고 퇴각을 했다면 그 사람들에서 책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 속에서도 부득이하게 파견됐더라도 철수한 군인과 경찰, 그들에게 지금 잘못하면 반란군에 멍해를 씌워주겠는데 그 당시에 국무위원들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 그 표결 이후에 3시간 반 동안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그 시점에 있는 국무위원들이나 그 시점에 있는 정부 관계자들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럴 자격이 있는가 묻는 겁니다. 국방부나 기타 기관에서 비상계엄에 계속 시도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내란죄 가담자 아닌가 묻는 겁니다. 네 번째, 실제 해제된 이후에도 내란 행위를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경우에는 그럼 내란죄 책임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법률적 책임, 수사장 책임 아니더라도 적어도 정책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 묻는 겁니다. 내란 행위 기수가 이게 해제되면 기수라고 그러는데 종료되는 건 별개입니다. 저희들이 토론을 해보니까 사회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태가 해소되지 않았으면 내란죄가 종료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면 탄핵 전까지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있어서 내란범을 수사해라, 왜 요구를 안 했냐? 총리는 왜 안 했냐? 부총리 왜 안 했냐? 묻는 겁니다. 답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사기관이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나서는 건 공권력을 잘못된 겁니까? 그분들은 그럼 누구 지시 없어도 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겁니까? 그분들이 헌법을 수호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각 기관들이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잠시 우왕좌왕할 수도 있지만 그런 중요한 일을 온 국민이 나서서 하고 있고 모든 공무원 중에 양심 있는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무위원
최상목은 뭐 했는가? 그 일주일 동안. 그것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제 개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 상황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고 오늘 사퇴를 했을 겁니다. 근데 뭐 또 핑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방송을 저희 기재부 직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의 대응은 저희 잠부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퇴를 하지만 우리는 개헌과 관련된 건 어떤 것도 응할 수 없다라고 제가 의결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 간부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시장 상황이나 이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성상에서 제가 회의에 참석을 회의의 목적 자체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집에 응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서 해제된 다음에 저희의 상황은 굉장히 급박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일주일 동안 어떤 언론에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제가 어떤 부분에 얘기하는 게 개인의 행적이 경제팀의 메시지에 섞여서 경제팀의 메시지가 분산되면 그조차가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게 국회 대정부 질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제 개인을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보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의 자긍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했던 이야기 좀 계속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은 기재부에 있는 모든 이걸 보시는 분은 함께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정치 세력 간에 경쟁할 수 있고 정책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내란은 헌정 질서 중단의 시기고 아주 비상한 상황이고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이런 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과 이걸 업고자 하는 세력과 이걸로 구분되는 겁니다. 정당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위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결국에 공직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엄호하거나 비호하거나 하면 그것도 끝내 퇴출해야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법적 책임을 형사적으로 책임을 지냐 행정적 책임을 지느냐 아니면 정책 책임을 지냐 그 수순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퇴출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현재 저는 우리 국가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질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헌정질서 중단과 관련된 이것들을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가야 되고 이제 그에 대해서는 이미 다 기본적인 생각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 다시 하냐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이런 사태가 가장 중요한 게 왜 조기에 우리가 정리를 못했을까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적으로 고위공직자 하실 분들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누가 이런 사태 벌어지면 그때 방관할 거냐 이거 묻는 겁니다. 여기 계신 전부 다 실국장님들 나중에 실국장 하시고 나중에 장관 하시고 나중에 대통령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일 또 한 번 발생하면 또 도망갈 겁니까? 또 한 발생하면 또 동조할 겁니까? 이 묻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묻는 겁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국민들과 함께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복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귀해보자는 겁니다. 12월 3일 그 11시부터 1시 사이에서의 이 조치에 대과 또는 이제 기재부 장관이 회의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이 이후에 부하 수행 행위를 했냐 뭐 그런 이야기 전혀 없지 않습니까? 기재부의 그 관료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그 시점에서 그럼 뭘 했어야 되느냐 문제지 않습니까? 그 시점부터 그 이후에 탄핵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맞았냐 국무위원으로서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는 것 중에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14일까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몇 번 만나셨습니까? 그때 한 번 뵀습니다. 딱 한 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네. 정책시장이랑 만나고 네, 그거 한 번입니다. 거기에 다른 이야기 전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12월 4일 이후에 저희가 계속 다른 질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에 공무원이 직무집행 관련 범죄를 발견하면 바로 고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죄로 처벌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 시스템이고 이게 직무 고발 세상인가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별개로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개별 부처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책임지는 그 국무위원으로서 내란죄를 발견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 한 10일 동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했냐 계속 여쭤본 겁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충분한 답을 안 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도 내란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셔서 나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이 그 자리에 국무총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란죄가 발견했으면 수사기관들은 수사해라라고 바로 이야기하는데 안 하셨어요. 특히 한덕수 총리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알아서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총장이 내란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국수원이 움직일 때 속도가 있었던 거죠. 법무부 장관이 내란 가입 의혹이 크기 때문에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까 우려가 있었던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때문에 국방부에 있는 군검찰이 움직일까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가 국민들과 함께 호소한 거지 않습니까? 양심 있는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공무원들은 직결해서 수사합시다. 그래서 각자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수사기관들이 정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왜? 국무위원들이 다 방치했으니까. 왜? 국무총리랑 국무위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으니까. 그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답변을 하고 앞으로 또 나중에 내란 발생하면 국무위원들이랑 국무총리 다 도망하고 책임 안 지겠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라가 더 혼란스러운 거죠. 저는 조기에 국무총리나 국무위원들이 이건 아니겠다. 하루만 지나면 알거든요. 저도 하루만 보면 그냥 알겠더라고요. 유역 그 감찰관은 그냥 보고 가는 길에 이거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수호하고 경제를 수호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내란범을 조기에 격리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격리시키기 위한 작업을 뭘 했냐라고 묻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내일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내란이 발생하면 또 똑같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후배들이 보고 야 정말 믿을만한 존경하는 선배라고 보겠습니까? 저는 지금 현재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계속 공무원들이 정말 존경하는 우리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총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의문입니다 계속.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실제 헌법을 수호하고 나라를 수호하겠다 생각하면 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